대통령이 해초잖아요, 해초. 그래서 왜 해초인가? 되게 그 해초라는 게 너무 적절하다 싶거든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랑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씨위드야. 이렇게 씨위드는 또 해초 그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왜 해초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이름은 강정마을에 있는 반디라는 강정 지킴이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민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풀뿌리 운동을 하는 민중들을 이르는 마을인데, 그 이름이 좋았고, 그런데 저는 바다에서 활동을 하니까 해초라고 지었어요. 네. 그럼 영어로 소개할 때는 씨위드라고 하세요? 아유. 그냥 본명을 씁니다. 네. 그렇죠. 네, 씨위드라고 제가 인터뷰한 기사를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인터뷰한 것 중에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한 그런 기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가자에 간다면 한국과 가자를 연결하는 매개가 될 것이고 만약 죽는다면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가자에 관심 갖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제가 만약 항해하다가 죽는다 해도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편안한 죽음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세계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영감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라는 건데요. 제가 올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어요. 다들 사실 뭐 내 앞길 챙기기에 바쁜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그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생각에 이를 수 있지? 그런 게 참 만나면 좀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생각이라 하면 이런 지금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발표할 때도 굳이 막 나 이런 고통을 겪었고 막 그런 말씀을 굳이 안 드린 게 사실 저희가 감옥에서 받았던 어떤 대우가 실제 그 수용소에 있는 다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로 규정된 수감자들에 비하면 훨씬 괜찮은 대우였고, 그래서 이 자체가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에 주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약간 사람들이 약간 뭔가 제가 생각할 의도는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갔느냐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맞아요. 보통 청년들도 청년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계속 어떻게 내 진로는 뭐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진로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참 진로 걱정을 하고 앞날 걱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이 자신이나 자신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그렇게 이것은 좀 세계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곳까지 가는 것이 뭔가 결국에는 저 자신 또한 민중으로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라는 것이 이것은 사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파시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돈이나 권력관계들이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시에 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고민의 과정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선택했던 것 같고 거기까지 가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죽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저한테는 약간 어떤 결심은 아니었고요. 그 앞에 제가 뭐 했는지 설명했던 것도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사람들한테 배우고 누군가는 직접 가야 한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또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참 다르게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런 약간 놀라운 충격을 받았는데요. 또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이거 대담을 준비하려고 인터뷰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심지어 고등학교 선생님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막 설명을 하시면서 남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졸업 작품으로 선생님들하고 상의도 없이 교실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가지고 좀 그게 놀래킨 그런 적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어가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 양심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희는 행동하는 양심을 기르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길러요. 행복한 사람은 또 자유에서 그 행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 되게 우문현답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초님의 다른 또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 납포되기 전까지 그 배에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그 배에서 가자로 가는 배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셨는지 또 저희들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심각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이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이슈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나가고 계신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서로의 공포나 희망을 공유하면서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실 감옥에 가서도 말하자면 행복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는 갇혀 있지만 저희를 가둔 이스라엘 군인들보다 더 많은 세계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감옥에 그냥 갇혀 있지 않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수감되는 첫날부터 구타당하고 도착하자마자 구타당하고 계속 고립되어 있었어요. 혼자 독방에 갇혀서. 그래서 아무도 소식을 몰랐고 저희가 그분을 풀어달라고 이제 깜빵이 맞는 말이에요. 네, 감옥에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시위도 계속했었고, 물론 그런 어떤 반항을 할 때에 뭐 가스총으로 위협한다던가 하는 그런 위협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계를 상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구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의미 있고 아직도 좀 앞으로도 제 삶에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약간 연결되는 질문이긴 한데 오늘이 또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한 지 지금 1년째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계엄 때 그 외국 출장 가가지고 여기는 없었는데 친구들이 많이 국회로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같으면은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난 못 갔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해초님도 그 9월 17일 날 떠나시면서 유서까지 작성하고 갔다고 이제 되어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0년에는 이렇게 해초님과 해초님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가자로 갔던 배에서 10명이 넘는 그런 터키 사람들이 이제 나포 과정에서 살해되기도 했잖아요. 네. 이제 그게 멀지 않은 과거였고 했는데 그 두려움을 압도할 만한 뭐가 있었을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뭐가 있었을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우선은 저는 약간 두려움은 극복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납포 당하는 딱 그 당시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도 해서 머리가 굉장히 침착했거든요. 근데 그 무장당한 군인들을 보는 순간 그냥 몸이 약간 계속 떨렸었어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공포가 있었고, 근데 동시에 저는 이걸 좀 웃기지만 바다에서 배웠는데요. 이제 사실 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고 많은 어떤 자연의 어떤 공포들을 마주치거든요. 거대한 파도라던가. 그럴 때 저는 항상 이 바다가 너무 무섭지만 동시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배를 계속 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두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이나 태도를 들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매일 밤 드론 찾아왔고 계속 위협했고 이번에도 항해하면 장기 구금하겠다고 협박했었고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 가자로 가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우정이나 연대 같은 것들, 희망 같은 것들 또한 나한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이제 또 다른 인터뷰에 보면은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갈 때, 이제 한국과 대만, 한국과 일본, 는 연결되는 자기가 매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한국과 가자를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 A 지점과 B 지점이 연결되는 내가 매개체가 된다라는 그 말의 어떤 의미가 뭘까요? 실제로 제 몸이 이동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 몸이 여기서 친구를 봤다가 저쪽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냥 내가 무엇을 갖고 어떤 것들을 만났는지를 이야기해 준다는 점에서의 매개이기도 하고 동시에 저는 사실 평화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바다 건너를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바다 건너에 누가 어떤 얼굴을 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랬을 때 실제로 바다를 건너서 얼굴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 여기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다시 여기 돌아와서도 그것을 떠올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되게 저는 이게 되게 어떤 관념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아는 목격한 눈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의 매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그
그 생각을 했을 때의 매개보다는 이제 돌아왔을 때 정말 많은 어떤 반향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뭔가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또 연결됐구나. 한국과 지중해의 어떤 연결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실제로 가자에 도착은 못했지만 그 시도한 것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컸는데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해초님도 그런 상상을 하셨을 텐데 가자에 도착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전에 저도 이제 어디 이제 난민과 관련돼서 강의하다가 이제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 아세요? 이제 한국 전쟁 때 이제 피난민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거제도까지 왔거든요. 근데 거제도에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나와가지고 그 주먹밥을 가지고 해갖고 와가지고 그 배에서 내린 사람을 맞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강의를 할 때 그 강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주먹밥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초님 생각하면서 그 생각도 났거든요. 만약에 가자에 갔더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가.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가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 개인적인 상상도 있었고, 이제 저희들이 간다는 것을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가자 지구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자 해안까지 가장 가까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가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소식도 들었었고, 만난다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것 같아요. 서로 축하하고 먹을 거 나눠 먹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팔레스타인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계기도 그렇고, 저는 전공은 미술인데요. 영화를 만드는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영화를 많이 봤고,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 팔레스타인 이제 문화운동이랑 연결되면서 제3세계 국가들 서로 다른 어떤 영화 감독들이랑 연대하는 그런 시절이 1960년대에 있었는데,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만들어진 영화들 속에 나오는 사람들, 풍경들, 그 사람들의 어떤 영혼 같은 것?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식민지배를 받았는데도 자신이 아이임에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어떤 자긍심이 있는 영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서 카메라를 챙겨갔었어요. 거의 모든 디지털 기기가 그러니까 안 가져가도록 돼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납포 직전에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들고 갔고, 그 정도면 안 뺏길 것 같다고 약간 자만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도착하면은 물론 많은 곳이 폐허이겠지만은 거기서 또 제가 찍을 수 있는 것들을 찍고 싶다는 상상을 하고 갔어요. 네, 막 1000개 메들린 거 가면은 그 상상하신 대로 만나가지고 네, 서로 기뻐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럴 날이 오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것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회원가입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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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QR코드도 있고 하는데 QR이 작동? 네, 작동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 얘기는 좀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좀 힘든 그런 경험이기도 하고 이제 10월 8일 날 납포돼가지고 한 6시간, 8시간 간 다음에 구금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10월 10일 날 추방이 됐는데 참 그 심정이 어땠을까?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과연 외부에서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건가?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굉장히 더 두려웠을 그런 상황인데 또 어디 이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거기에 예전에 납포돼서 구금됐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 낙서들, 뭐 묵주들 이거 보면서 큰 위로가 됐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때 경험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제 실제로 사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군인이었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 가고 싶었지만 이제 네, 이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희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어린이와 여성들을 죽이는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약간 뭐 의사를 만나게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의사가 아니었고 그래서 필요한 약이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필요한 약을 요구해도 주지 않았고 예를 들어 집타이를 이렇게 너무 세게 묶고 있어서 소리를 지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만 사실 이거 좀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바로 구타당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독방에 고립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래서 사실 감옥에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어떤 지침 중에 하나는 침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침묵하려고 했고 그렇지만 동시에 좀 이스라엘 군인들의 어떤 약간 조롱포함 저는 직접적인 구타를 받지 못했지만은 제 주변 사람들이 구타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약을 받지 못해서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혹은 약간 오히려 저희한테는 직접 손을 대는 것보다 너무 추운 곳에 옷을 한 장 입고 가게 한다던가 너무 더운 곳에 물과 창문 없이 있게 한다던가 하는 형식의 어떤 그런 괴롭힘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낸 깜빵은 관리를 안 해서 굉장히 더러운 상태인 동시에 관리를 안 해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남긴 낙서를 볼 수 있었는데 자신은 누구이고 여기에 왜 왔고 뭐 그런 약간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원하고 여기 오는 당신에게 기도를 한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안에서도 조금 하나의 어떤 작은 연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내가 여기에 와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언제 나갈지 몰랐고 저는 사실 변호사도 만나지 못했고 그 안에서 약간 다른 국가 친구들이 영사들을 만나러 다 나갔다 돌아오는 시간에도 저는 이름을 안 불러서 역시 한국은 안 오는구나 하고 그냥 약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잠깐 보게 해줬고 뭐 특별히 들은 말은 없었지만 영사님도 어떠한 외교적 법률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냥 그게 정말 짧은 어떤 외부와의 접촉이었고 그냥 그 안에서 어떠한 정보 없이 시계도 없이 내가 며칠 밤을 지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방될 때도 같이 지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너 나와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저는 이런 과정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중요한 어떤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서 그 마지막 인사를 못했던 것이 굉장히 좀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실 프랑스로 간 것도 있었어요. 해초님도 감옥에서 뭐 그림이나 뭐 글을 남기셨어요? 네, 저도 네. 감옥에서 뭘 남기셨어요? 그냥 저희 배 그림 그리고, 배 그림 그리고. 네, 그리고 뭐 풀팔레스타인을 적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괜찮을 거다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어로 적었어요. 네. 다음에 한국 사람이 갈 거니까. 네. 네. 우리 플로우 열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 받고 답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